안녕하세요. 주술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벌인 그 암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해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숙청, 처형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공개 처형할 때도 총살 혹은 아예 곡사포로 그 사람의 형체조차 남기지 않는, 하물며 조선시대에도 하지 않을 그런 처형 방식을 하는 좀 비이성적인 국가입니다. 처형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죽거나 교화소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운이 좋아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있던 암살의 위험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북한의 암살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 탈북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이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에서 처음 피살된 사례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주재 중이던 최덕근 영사는 교민 보호와 더불어 은밀히 북한의 마약 밀매 동향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1일 최덕근 영사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아파트 계단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최 영사의 부검 결과 북한의 공작원들이 만년필 독침에 주로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피살 당시 그의 주머니에는 북한 공작원의 마약 밀매 실태와 평양의 위패 공장에 대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최덕근 영사는 북한의 100달러 위조 지폐, 즉 슈퍼노트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 안기부도 이 보위부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최 영사에게 주의를 주었지만은 최 영사는 이 조사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조사를 막기 위해 암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은 북한 측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덕근 영사의 암살 사건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4개월 뒤에 김정일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씨가 분당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암살당한 채 발견됩니다. 본명은 리일남으로 북한에서 살북한 이한영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입니다. 비록 그는 북한의 백두 혈통은 아니지만은 황장혁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에서 역대 최고위급 기존자이며 김정일의 처조카입니다. 김정일에게는 5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홍일천, 성혜린, 김영숙, 고용희, 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정남의 생모 성혜림이 있습니다.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는 이 성혜림의 출신 성분에 영향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점은 김정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부계는 백두혈통이지만은 모계 쪽은 북한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으며 북한에서 째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일교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 이제 자기네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혈통 따지고 출신 계급 운운하는 게 좀 역시 좀 이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는데요. 김정일의 처이자 김정남의 생모 성혜림은 사실 5살 연상으로 김정일을 만나기 전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그녀는 김정일 친구의 형수였는데 1969년 당시 28살의 성혜림은 전 남편 리평과 이혼을 하고 김정일과 동거생활을 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김정일은 김일성의 정식 후계자가 아니어서 자신의 삼촌이자 정적인 김영주 그리고 이복 동생인 김평일과 후계구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흠잡힐 일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김정일에게 있어 성혜림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사생아 김정남까지 낳은 이 상황으로 절대로 알려지지 말아야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정남은 학교가 갈 나이가 되어서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연녀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이 가정교사가 되어 이 김정남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성혜랑 씨의 아들인 이한영 씨가 자연스럽게 김정남의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이런 비밀 동거 생활은 김정남의 생모 성혜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고 그녀는 결국 모스크바로 떠난 뒤 그곳에 머물다가 2002년 사망합니다. 한편 소련 유학 중이던 이한영 씨는 1982년 9월 18일 만 22살의 나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북한 고위계층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가 기순한 이유로는 서방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씨는 북한의 은밀한 속사정을 공개하고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1996년에는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결국 그는 1997년 2월 16일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 공작원에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김정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한영 씨의 어머니 성혜랑 씨는 당시 13년 만에 연락이 닿아 이한영 씨의 권유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1996년 1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탈출하여 이 스위스를 거쳐 유럽으로 망명을 했는데 아들 이한영 씨의 암살 소식을 듣고 이 남한으로 귀순하지 않고 유럽에 머물게 됩니다.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 씨의 그 암살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이 화학무기인 VX 용액을 김정남 얼굴에 발라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김정일의 장자이자 백두혈통 정체성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김정남의 존재는 이 잠재적으로 김정은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숙청을 당한 진짜 이유도 북한 광물을 중국에 밀수해서 돈을 빼돌린 것보다 김정은을 끌어내리고 김정남을 내세우려는 시도를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찬탈을 막기 위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했고 장성택 역시 처형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후 김정남의 시신은 화장이 되어져 유족이 아니라 북한으로 인도되었는데 이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말레이시아 국민 몇 명과 석방 거래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암살 공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